국회가 지금 난리군요. 난립니다. 예. 예, 갈수록 더 난리 국면이 예상이 되는 네. 상황인데 자 제목 국회 보이콧 때 우리끼리 출발입니다. 자, 민주당이 국회의장단 단독으로 뽑았고 상임위원장 11곳 우리 몫으로 그러니까 의석수 배분 우리 몫으로 된 거 11개 우리끼리 일단 뽑겠다. 네. 국민의힘 들어오든 말든 뽑겠다 해서 뽑았죠. 네. 그리고 나서 상임위도 그럼 우리끼리 일단 열겠다. 굉장히 빨리 가더라고요. 예, 속전속결로 지금 네. 밀어붙이고 있는데 어제 과방위에 이어서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법사위에 또 정청래 위원장이 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바로 최상병 특검 상정하고 이것도 빨리빨리 처리해 버리겠다. 네. 라는 입장입니다. 역대 가장 빠른 일정으로 지금 국회가 네. 일정이 소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상황에 국민의힘은 뭐 하고 있느냐? 예.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어요. 근데 답이 딱히 없죠. 그래서 일단 뭐라고 했냐면 네. 일단 현 시점에서 네. 뭐 앞으로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어떻게 할 건지 상임위 진짜 계속 안 들어갈 건지 말 건지 뭐 의총에서 갑론을박이 있는데 일단은 특위라는 걸 만든대요. 특위. 네. 그러니까 이제 상임위에 걸맞게 대응해서 네. 15개의 특위를 만들어서 우리는 이 특위에서 현안 이슈를 주도해 보겠다. 그건 이제 국민의힘만 하는 거예요? 다 그렇죠. 예를 들어 무슨 과방이 뭐 산자 이렇게 쭉 있으면 그걸 예. 이제 당내에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과방위 관련된 건 뭐 방송법 특위 만들고 뭐 관련된 건 무슨 특위 만들고 해서 특위 차원에서 우리는 국회 활동하겠다는 거죠. 네. 소용없어요. 얼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상임위에 참여를 안 하니까 네. 특위를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과방위를 하면 네. 과기부 장관 뭐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네. 방송통신위원장 불러가지고 거기서 현안을 논의하겠다라는 건데 얼마 네. 못 가요. 그냥. 예전에도 이런 시도가 좀 있었어요? 예전에 정말 있었죠. 옛날에 뭐 김대중 정권 시절, 그때 그래요? 이회창 총재 시절 막 야당 파괴를 김대중 정권이 의원 빼가기 하면서 한다. 네. 그래서 우리는 국회를 전면 보이콧하겠다. 야당 파괴 저지 투쟁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네. 전국을 다니면서 시위하고 다녔었거든요. 네. 근데 얼마 못 가요. 이건 그래서 뭐 그냥 민주당이 저렇게 자신들의 일방적인 뭐 의사 일정 안건 뭐 회의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고 네. 집행하려고 하는 건데 저것도 얼마 못 가요. 음, 그러니까 국회법의 정신은 뭐냐면 네. 법정 시한 뭐 이런 것들을 다 정해놓지만 여야 간의 대화, 타협, 협의 이런 것을 통해서 국회를 운영하라는 게 네. 국회법의 처음 1조부터 마지막 부치까지 나와 있는 근본적인 정신이거든요. 그것을 무시하지는 못할 거예요. 결국에는 민주당 주도의 이 국회 일정으로 국민의힘도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곧 오겠군요.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도 상임위를 본인들이 개최를 한다고 하지만 예. 실질적인 상임위는 안 되고 파행이 될 거예요. 예를 들면은 법사위원회를 딱 이제 열어요. 회의를 개최를 한다라고 했을 때 법무부 장관 안 나올 거예요. 검찰총장도 안 나와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이제 부처 업무 보고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부처에서 안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청문회도 할 수 있고, 뭐 심지어 뭐 국정조사도 할 수 있고. 청문회가 안 나갈 거예요. 그러면 안 나가도 돼요? 그러면 이제 위원회 의결로 고발을 하겠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그건 또 흐지부지 돼요. 또 국회에 또 고발은 또 여야간 또 합의를 해야 되거든. 그럼 지금 뭐 국회의원들 다 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 막 그냥 자기네들 주장만 하지만 네. 결국에는 서로 이게 얼마 동안 기싸움 하다가 네. 제가 봤을 때는 7월 23일 날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랑 지도부가 뽑히면 방향이 우리 좀 정말 잡히고. 민생을 팽개칠 수 없으니까 이제는 좀 우리가 복귀를 합시다.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여러모로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은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네네. 지금 그러니까 11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가져갔고 국민의힘에서 원래 이제 상임위원장을 맡기로 되어 있는 하지만 네. 지금 거부하고 있는 데들이 예를 들면 산자위, 네. 예, 국방위 뭐 이런 데거든요. 좋은 데인데 산자위. 좋은 데. 좋은 데인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네. 당장 지금 만약에 국민의힘이 안 들어오면은 산자위원장도 민주당이 하고 네. 그렇죠. 지금 그 현안 질의한다라는 거예요. 당장 예. 여기 영일만 석유 이거 지금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여기에서 지금 현안 질의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네.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러면은 이거 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네. 산자부 관계자들이 석유공사 관계자들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야당 의원들 질의가 계속 이어질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위해서라도 그러면 여당이 뭐 쉴드를 치든 여기를 네. 설명을 하든 이런 게 있어고 이게 있어서 이게 균형감 있게 이렇게 이게 보도가 되는 거고 이제 언론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야당 주장만 다 싣게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계속 안 들어오면은. 근데 아예 밖에- 부처에서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지금.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게 밖에서 그러면 특위에서 그 얘기를 따로 여당이 한다? 그게 이게 언론에 얼마나 실릴지도 모르겠고 여러모로 이거는 불리해요. 그러니까 여당에게 불리합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는 계속 국회 안 가다가 이제 언제 들어가야 되느냐? 예, 최상병 특검 이제 빨리 처리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7월 초에 처리하고 왜냐면 제2요구권까지 감안을 하면은 7월 초에 하는데 네. 그럼 제2요구권 그러니까 재투표 하는 날 들어와야 돼요. 왜냐면 모수에 포함이 돼야지만 네. 이게 통과가 안 되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하려는 거지 그러면? 그때가 해필이면 딱 당대표 뽑을 시점 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장성철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6월은 좀 힘들 것 같고요 당장. 근데 7월에는 어떤 식으로든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모양새가 아주 보기 안 좋죠. 그러니까 제가 그 재투표 하는데 들어와 가지고 이거 거부하려고 위해서 처음 국회를 등원한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출구 전략을 국힘은 찾아야 돼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산자위 같은 경우에는 막 영일만 이슈 터지고 하면 굳이 지금 들어가서 공격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또 반대로 또 방어를 해줘야 될 상임위들이 또 있잖아요. 뭘 방어해요? 뭐 예를 들면 뭐 과방위에서 뭐 방송 3법을 통과시키려고 빨리빨리 한다고 하니까 최혜병 특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할 거고. 그리고 뭐 그 검사 탄핵 소추인단도 이제 국회 측 소추인단도 지금 정청래 위원장이 다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좀 상임위에 들어가서 방어를 하는 게 그래도 국민의힘의 실익이 있는 거 아닌가. 방어하는 논리가 궁색해가지고 네. 국민들이 오히려 국민의힘 정말 더 이상하네. 그렇게 방어하는 것 자체가 더 네. 마이너스가 되겠군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조용하게 그냥 파행시키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거부권? 네, 대통령 어제 대통령실에서 또 거부권의 명분이 견고해졌다라고 그렇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믿는 거는 거부권밖에 없고요. 다 거부권 건의할 거고. 네. 그러면 또 국회가 여당의 의견을 존중해서 대통령께서 다 네. 거부권 행사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바로 민주당 힘자랑에 거부권 명분이 더 견고해졌다며 전면전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일정을 모두 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22대 국회도 파행이 예상됩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단독으로 잡은 국회 의사 일정은 모두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는 편파적인 의사 진행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며 당론으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의회를 장악해서 자기네들이 아픈 곳을 적극적으로 방어한다. 즉 대표적인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강하게 맞서야 된다. 국회 일정 보이콧 외에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을 상대로 여당이 쓸 수 있는 전략은 대통령 거부권 상시화입니다. 한 초선 의원은 야당이 국회법대로 하자는 입장이니 우리도 법대로 대통령 거부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향후 거부권 행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을 향해 힘자랑 일변도의 국회 운영을 고집한다면 대통령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의 명분은 더욱 견고해질 거라고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총 7번에 걸쳐 제2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윤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또 한 번 거대 야당의 단독 추진과 대통령 거부권 정국이 반복될 전망입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